국회 상황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여당 의원으로서 좀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으로 감액을 했던 그 예산안 상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걱정인데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예, 우선 이번에 저 감액한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예. 사실 뭐 국회의 권리가 감액입니다만 정말 필요 불가합한 그런 부분들은 살리고 낭비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감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 민주당 안을 보면은 오히려 그 미래 우리가 필요한 R&D라든지 또는 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꽤 많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대로 가면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이다 보니까 예.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국민들께 자기가 이 정도 힘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R&D 예산은 예전에 정부 깎았다고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비판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본인들이 감액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저 보면은 저 의료 대란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그래도 하나의 타협안으로 좀 더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민주당에서 깎았습니다. 그리고 또 딥페이크 같은 부분들이 정말로 중요해서 정부에서 새로 신규 사업 그 17개를 할 때 213억 정도 네. 이제 그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것도 다 깎았습니다. 그럼 딥페이크에 대해서 그냥 놔두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그런 점들이 많습니다. 지금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뭐 특활비 깎았다라고 하니까 그게 뭐 국민과 관련이 있겠어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듣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이제 수사라든지 국민들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많은 것들이 많이 깎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활비도 뭐 깎으려면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국회 특활비도 있거든요. 예. 국회 그건 특활비가 내비두고, 사실은 네. 제일 먼저 깎였죠. 90%가 깎여가지고 10억 정도밖에는 안 되긴 합니다만 네. 다른 특활비도 깎으면서 국회 특활비는 또 그대로 둔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원칙이 제대로 서지 않은 거죠. 예. 차라리 전부 다 깎고 다시 협상하자 이런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예. 일단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예산도 그렇고 특히 이제 탄핵을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11번째 탄핵 소추안 이제 보고가 됐다고 하고 인원으로만 따져도 한 18명 가까이 지금 20명 가까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제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를 했잖아요. 표결을 하면 뭐 당연히 가결이 될 텐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있을 일인 것 같고 좀 업무를 마비시키는 일이다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가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정말 헌정사상 초유라는 것이 제가 19대부터 계속 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22대 국회만큼 이렇게 탄핵이 남발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예. 거기다가 감사원장에다가 그 지금 현재 중요한 사건을 뭐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을 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감사원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드 비밀 유출이라든지 집값 통계 조작이라든지 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 막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정부의 그 기능들을 일정 기간 마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이번 22대 국회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이 탄핵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사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결국은 정부가 기능을 못하게 해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무죄가 나면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 탄핵을 발의한 이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책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 소추를 해놓고 헌재 가서 이게 판판이 다 기각이 되는 상황이면 예, 결국은 그걸 책임지게 남는 게 하자. 예, 네. 결국은 남는 게 정부 기능 마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예전에 이상민 장관 지난 국회 때 일이긴 합니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직무가 좀 정지된 상태였는데 예. 그 기간 동안에 또 그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피해도 나기도 맞습니다, 했었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좀 기능 마비로 인한 좀 피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딱히 서울중앙지검장 업무가 정지된다고 해서 큰 피해는 없다. 특히 국민들에게 오는 그런 피해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에는 그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 역할에 그런 경중은 있지만 다 업무가 있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런 역할이 없는 그런 직책이 있다고 하면 벌써 그건 없어진 거죠. 사실 그래서 다 이렇게 고유의 업무가 있는 그것들을 존중을 하고 대신에 전체적으로 예.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또는 그 왜곡된 그런 쪽으로 수사를 한다면 그건 탄핵을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정상적으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것을 막고 몇 달 동안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책임을 묻는 이런 것들이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그게 제 의견입니다. 일단은 탄핵은 추진이 되고 있으니 직무정지는 불가피해 보이고 이게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좀 이제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민주당에서 또 얼마 전에 발의한 법안이 하나 뒤늦게 좀 알려지면서 이게 또 논란인데 정당법 개정안을 9월에 발의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을 봤더니 당대표 선거를 다루는 정당법에만 공소시효가 없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런 거 다루는 정당법에만 공소시효가 없어서 한 몇 년이 지난 일까지도 다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공소시효 6개월을 두자 이런 개정안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동훈 대표는 얘기를 하기로는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한창 예.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된 분도 있잖아요. 이거를 노리고 한 거다 이런 지적을 하시던데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도 사실은 뜬금없었습니다. 갑자기 법안이. 이번에 예. 이 정당법을 바꾸자고 해서 그러면 6개월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또 돈봉투 사건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2021년 5월에 그 일이 아니라 예, 최근까지도 최근. 있었던 게 아니냐 네. 그런 의심을 좀 하시는군요. 예. 근데 이거 사실은 민주당에서 법안을 또 단독 처리해버리면은 통과는 될 텐데 물론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좀 계속 이런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의 어떤 노림수가 있어 보이는 법안을 만들고 단독으로 좀 처리를 한다거나 이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19대 국회 때부터 이제 국회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요. 최근에 국회에서의 어떤 야당의 행태들을 보면 좀 어떠세요? 처음 보는 현상이죠. 사실 제가 처음 국회에 들어갔던 19대 때만 해도 줄모임이라고 있었습니다. 줄모임. 그러니까 네. 제가 좀 약간 옆에 있어서 다른 그 당의 의원들하고 같은 줄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본회의장 같은 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연이라고 해서 다른 야당 여당 의원들 함께 이렇게 정기적으로 밥을 먹고 서로의 어떤 생각들을 교환하고 하면서 예. 나중에 사실은 법이라는 게 150명 이상이 그 합의를 해야 통과되는 것이니까 네. 그게 나중에 그 의정 생활할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이 계속 이어져야 그래도 정치라는 게 사실은 서로 갈등을 부추기는 게 정치의 목적이 아니라
정치란 건 선거 때는 서로 뭐 갈등 속에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지만 선거가 지나고 나면 예. 이 임명된 사람들끼리는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게 국민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특히 이제 이번 22대 때부터는 지금이 선거를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서로 너무나 첨예하게 격렬하게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고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그 줄모임까지 하실 정도로 사실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국회 안에서 좀 같이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고 뭐 그런 게 예,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군요. 지금은 전혀 뭐 얼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예.